K본부 드라마 이 월계수 양복정 신사들에서 파트너였는데 2017년 2월 드라마 종영 직후에 열애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동건, 조윤희 씨의 이야기죠. 자, 두 사람은 공개 연애 석 달 뒤인 2017년 5월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해 12월 딸까지 품에 안으면서 일사천리로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3년 만인 2020년 5월 부부는 조정 이혼을 하게 됐고요. 이혼 후의 양육권은 조윤희 씨가 갖게 됐습니다. 연예계 대표 선남선녀 하면 사실 우리 조윤희, 이동건 부부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혼 소식이 들려서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확한 이혼 사유가 혹시 뭐였나요? 네, 각자 소속사를 통해서 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했고 앞으로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입장문에는 다른 스타들의 이혼 발표와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혼을 발표하실 때 이제 이유를 말하잖아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혼 기사에는 가장 많이 이유는 성격 차이다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두 사람의 입장문에는 그것조차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아예 없었던 건데 그러다가 최근에 조윤희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이혼 사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윤희 씨가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지만 결론은 이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 간에는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데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애둘러 얘기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게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 조윤희 씨가 여러 일상 관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홀로 육아 중인 모습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밝고 또 예쁘고 맞아요. 조윤희 씨도 너무 친구처럼 잘 지낸 그런 엄마여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일단 이 조윤희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 이혼을 겪으면서 되게 단단해졌다는 느낌? 그전까지 조윤희 씨는 굉장히 청순한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보면은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하겠다는 입장을 많이 냅니다. 이혼 후에 많이 울었고 원치 않은 결과를 맞았지만 딸 로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씩씩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힘든 상황에서도 딸을 생각하면서 혼자 용기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일보다 아이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윤희 씨가 예능을 제외하고 2020년 이혼 이후 처음으로 드라마의 모습을 드러낸 게 2023년 가을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조윤희 씨가 출연을 정말 많이 하는 다작하는 배우였는데 이혼 시점에 아이가 3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사실 육아에 집중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공백기를 가진 게 그런데 꼭 조윤희 씨뿐만은 아니고요. 이동건 씨도 이혼 후 3년이 넘는 긴 공백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딸이 5살에서 7살까지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빠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게 중요한가를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옆에 늘 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빠의 부재에 대한 불안을 얘가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하고 시간 보내는 거에 가장 제 마음과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동건 씨가 나온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저 못지않은 또 딸 바보 중에 딸 바보의 모습을 봤습니다. 뭐 눈빛부터 딸에 대한 애정이 뚝뚝 떨어진 모습을 보니까 그 공백기가 아빠와 딸 모두에게 의미 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동건 씨도 이 조윤희 씨를 배려해서 아이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조윤희 씨 딸이 아직 어리니까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윤희 씨의 휴대폰에 전화를 해야 이 딸하고 통화가 되는 건데 아무리 딸이 보고 싶어도 아직은 좀 불편하잖아요. 혹시 조윤희 씨도 불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는 일은 좀 자제를 하고 일단은 기다린다고 하고요. 그렇게 좀 서로 약간 불편은 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이상적인 어떠한 육아 메이트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동건 씨는 최근 또 하나 이 딸을 위해서 노력 아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 바로 연애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밝혔다고요? 네. 자, 이제 뭐 선언적 의미가 있겠죠. 네. 물론 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집안 어르신이나 주변 지인분들은 벌써 5년이 지났으니까 연애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분이요. 아주 단호하게 연애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과거 이동건 씨가 본의 아니게 정말 본의 아니게 공개 연애를 많이 했잖아요. 공개 연애가 됐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라던가 대중이 나를 보는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알까 다 봐 알게 되지. 벌써부터 걱정이 그건 진짜 된다라고 요즘엔 합니다. 다 알게 돼요. 엄마의 맞아요. 과거 다 기록이 다 검색하는. 남아있잖아. 딸이 곧 휴대전화를 가지면 이 아빠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이동건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하면 아 제가 참 창피하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삶에 있어서는 연애는 물론이고 모든 선택에 이동건 씨가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야, 근데 진짜 아이에 대한 배려가 보이네요. 사실 저도 막 그런 생각해요. 결혼 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가 나의 과거를 다 검색해서 맞아요.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걸 설명해 줄까를 저도 사실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아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또 엄마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아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동건 씨랑 조윤희 씨 정말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최근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솔직한 심경을 밝혀 루머도 잠재우고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은 분들이라고요. 네, 이 부분은요. 드라마 속의 남녀 주인공이 현실 커플로 이어진 케이스고요. 그리고 결혼을 발표했을 때 정말 수많은 분들이 축하만 해줬던 분들입니다. 2018년 결혼 후에 두 아들과의 단란한 일상을 공개하면서 워너비 부부로 꼽혔던 배우 강경준, 장신영 씨 부부입니다. 네, 지난 연말 강경준 씨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많은 분들을 또 놀라게 했었습니다. 네, 당시 보도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요. 2024년 1월 한 매체를 통해서 강경준 씨가 직장 동료 A 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감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소송의 고소인은요. 강경준 씨가 자신의 아내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접근했으니까 이건 부정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경준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강경준 씨는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었고요. 그런데 재계약을 검토 중이던 소속사와는 모든 논의가 중단이 됐고 강경준 씨가 돌연 SNS 계정까지 폐쇄하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첫 보도가 나가고 지금 시간이 8개월여 정도 지났는데 이후 결과가 좀 나왔나요? 네, 이 A 씨의 남편, 즉 고소인은 전혀 합의 의사가 없다고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24일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날 인락 결정이 나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네, 인락 결정이라면 강경준 씨가 그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딱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그 청구권 맞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싸울 게 없다는 거죠.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모두 들어주는 거니까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강경준 씨가 모두 지불하겠다고 밝힌 거죠. 아, 그러면은 잘못을 다 인정한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 맨 처음 얘기했던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과 연결이 돼 있지만 굳이 이걸 일일이 따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받아들이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죠. 네. 근데 소송도 소송이지만 무엇보다도 또 아이들이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더 이상 언론에 가족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뭔가 하루라도 빨리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네.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사건에 대해 오랜 침묵을 유지하던 강경준 씨가 이 판결이 나고 나서 곧바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나의 부덕함으로 인한 것이니 감내하는 것이 나의 몫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송이 일단락이 되고요. 최근에 장신영 씨가 오랜 침묵 끝에 솔직한 입장을 밝혀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8월 19일 장신영 씨가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 심경글을 남겼거든요. 일단 장신영 씨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 이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올린다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어두운 터널 같은 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을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된 건 아이들이었을 것이다. 부모로서 한없이 미안할 따름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특히 더 인상 깊었던 게 이 입장문 말미에 이 강경준 씨의 과거를 용서하고 부부의 연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이 남편을 향한 지나친 비난은 상가 달라 아이들이 접하게 될까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모든 결정 그리고 당부의 말에 남편뿐만 아니라 이 가정 자체를 지키겠다라는 이 장신영 씨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